안녕하세요.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분석과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조합은 영상 마지막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빌바오와 헤타페입니다. 빌바오는 이 시즌에는 수비적인 팀을 잘 상대하는 데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타페의 4-4-2 전술도 중앙을 조밀하게 막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며 측면에는 일정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빌바오와 같이 측면을 활용하는 팀을 상대로는 부적합한 전술입니다. 현재 이냐키의 좋은 폼이 유지되고 있어 니코의 부재가 당장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최근 경기에서 소시에다드에게 4골을 허용한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상대팀이 쿠보와 같은 에이스를 측면에 배치하면 헤타페의 좌측 수비가 상당히 취약해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한편 빌바오는 최근 이냐키를 우측에 배치하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헤타페 역시 기동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 수비가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헤타페가 상대를 잘못 만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빌바오의 승리를 기대해봅니다. 헤타페는 원정에서 동적인 팀에 대해 취약한 경향이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측면을 공격하는 상대에 대한 수비가 크게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헤타페의 수비 포메이션은 중앙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를 보이지만 측면에서는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빌바오가 이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지로나입니다. 비아레알은 지난 경기에서 라요에게 점유율을 내주며 압박을 버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로나를 상대로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로나는 상대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의 전방에 공격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비아레알은 이전에는 역습 성향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이를 공략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더욱 지공 스타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로나는 전방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어 볼란치와 같은 공격 라인의 기동력으로 상대의 수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비가 취약한 편이며 경기에서는 다득점과 다실점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파레오는 비아레알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턴오버를 유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의 수비진의 노장 알비올이 수비 상황에서 큰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로나가 승리할 가능성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지로나는 공세적인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으며 비아레알은 에메리의 지휘 아래 역습 중심의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비아레알이 중원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로나의 강한 압박이 파레오와 같이 탈압박 능력이 미흡한 선수를 흔들게 된다면 비아레알의 공격과 수비 모두에 불안 요소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라스팔마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경기에서는 두 노장 선수들 위주로 중원을 짰었습니다. 상대의 동적인 움직임에 말리고 말았습니다. 대신 라스팔마스는 지난 경기 상대인 아틀레티코에 비해서는 동적인 면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BBC 라인이 건재했던 때라 만나기만 하면 다득점을 기록하던 때의 상황과는 공격진 구성이 매우 다릅니다. 일단 정적인 상대의 스타일 덕에 지난 경기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3골을 허용하는 양상은 적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스팔마스는 지리적인 약점 때문에 매 원정 경기가 약점인 팀입니다. 물론 원정에서도 상당히 실점을 잘 억제하는 편으로 레알을 만났을 때에는 중원 장악을 고집하지 않고 파이브백도 쓰는 등 나름대로 실리적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물론 공격력이 중원의 장악력 대비 매우 약하다는 점 때문에 어찌 보면 울며 겨자먹기 격으로 사용하는 선택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레알 마드리드가 기본적으로는 우세합니다. 정적인 상대의 덕분에 지난 경기처럼 중앙에서의 에너지 레벨 저하에 시달릴 염려는 없고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꽤 강했던 편입니다. 물론 라스팔마스가 상당히 실점을 잘 억제하는 편이기도 하고 라스팔마스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레알 공격진 BBC와 현재 레알의 공격 라인업 무게감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카디스와 라요입니다. 카디스는 홈에서는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을 3대1로 잡아내거나 베티스와 비기는 등 기세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사실 이 두 팀은 철저한 지공팀이라서 4-4-2를 주로 쓰는 두 줄 수비의 카디스가 상대하기에는 쉬운 유형입니다. 다만 라요의 경우 측면이 좋고 압박의 강도가 매우 좋은 유형이라 카디스가 상대한 팀들과의 스타일이 매우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강한 전방 압박과 기동성이라는 축구를 상당히 잘 유지하는 편입니다. 강호들과의 경기에서도 그 스타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칭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전력 차이와 피지컬이 좋은 팀에게는 차이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압박 대응 능력이 불안한 팀을 상대로는 승점을 상당히 잘 가져오는 편입니다. 카디스도 꽤 초반 페이스가 좋기는 하지만 대패를 안긴 AT같이 압박 대응이 자연스럽고 라요보다 전력이 위인 팀까지는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라요의 승리를 생각해보는 매치입니다. 일단 카디스가 제법 괜찮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지공 양상의 팀이 아닌 동적인 라요를 상대로는 압박에 대응하는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라요의 경우 강호들을 상대로도 자신들의 축구를 잘 유지하는 편이고 압박 대응 능력이 부족한 하위 전력팀을 상대로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